안녕하세요. 가스 기사, 산업 기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하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스 기사부터 설명해 드리게 되면 과목을 우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스 기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가스 설비라는 과목이 나옵니다. 이 과목은 뭐냐? 각 가스의 쉽게 해서 특성이죠. LPG면 LPG, 산소가스면 산소, 이런 각 가스에 대해서 특성과 즉 성질과 이걸 저장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 운반하는 방법, 이송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일체를 갖다가 배울 수 있는 게 이 가스 설비라는 과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부한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두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이제 뭐냐? 연소공학이 나옵니다. 요 과목은 이제 뭘 얘기하냐? 주로 가연성 가스 또는 지연성 가스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가연성 가스, 탈 수 있는 가스죠.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저 본문으로 들어갔을 때는 탈 수 있는 가스로서 해서 조건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건 좀 뒤에 가서 배우더라고. 이런 가연성 가스가 탈 때 공기, 즉 산소는 얼마나 필요하고, 이 가연성 가스가 탔을 때 나오는 열량은 어느 정도 열이 나오며, 그렇죠? 이때 발생되는 기체는 어떤 가스가 주로 발생이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일체 배우는 게 연소공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로 가연성 가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르는 연소에 필요한 산소라든가 공기 이런 게 이제 들어가면서 계산식으로 주로 따져주는 게 이게 연소공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과목이 안전관리입니다. 이 안전관리는 우리가 도시가스 또는 LPG법, 과학가스법에서 나오는 중요한 사항, 법에 있는 중요한 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이 사용하는 데 편리하게끔, 사고가 나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해서 배우는 게 바로 뭐다? 안전관리다. 이렇게 해서 이 안전관리는 주로 뭐가 많다? 암기사항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 과목이 되고, 네 번째 과목이 계측기기입니다. 요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되냐면, 가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적정 압력이 어느 정도가 되고, 용기에다가 탱크에 저장했을 때 압력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그에 따라서 액이 얼마나 들어있냐 알아보는 액면계라든가, 배관에 유체가 할 때 얼마나 흘러가느냐 유량계, 여기에 적정하게 유지해야 될 온도는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 온도계, 이런 압력계, 온도계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내는 게 계측기기입니다. 여기다 좀 더 이제 우리 시험에 업그레이드 돼서 나간다면 바로 뭐다? 가스가 누설됐을 때 이거를 검지할 수 있는 검지기 종류는 뭐가 있느냐? 즉 바로 뭐냐? 계측기기 종류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따르는 시험지는 어떤 시험지를 쓰는 게 적합하냐, 이런 것도 하나의 뭐로 들어간다? 우리 계측기 범위로 들어가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4개 과목이고, 5번째 과목이 바로 뭐가 들어간다? 유체역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체역학, 즉 말 그대로 흐를 수 있는 물질이라는 얘기예요. 기체나 액체가 흐를 수 있는 물질이죠. 그래서 그 액체 기체가 배관에 흘러갈 때 관경이 얼마짜리 써야 되며, 여기에 적정한 유량은 어느 정도 흘러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바로 뭐다? 유체역학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압력 단위 이런 게 이제 나오게 됐죠. 앞으로 우리가 쓰는 단위는 전부 다 여기서 참고로 하나 아셔야 될 게, 예전에는 공학 단위라는 걸 썼습니다. 압력으로 얘기하면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라든가 또는 ATM 이런 단위를 썼는데, 요즘 들어서 모든 단위가 뭐로 바뀌었다? 국제 표준 단위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스탠다드 인터내셔널 해가지고 SI 단위입니다. SI 단위로 싹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나오게 되는데, 과목당 시험에는 보게 되면 1차 시험에 20문제씩 출제됩니다. 자, 가스기사 같으면 총 몇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 100문제가 나오게 되죠. 이 100문제 중에서 몇 문제 이상을 맞춰야 되느냐?
얼마 이상을 맞춰야 된다? 60문제 이상을 맞춰야만이 이제 합격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기능사고 들어서 기사는 과목낙제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뭘 얘기하냐? 60문제 이상인데 예를 들어서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은 80문제를 전부 다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과목 유체역학에서 20문제에서 7개를 맞췄다. 그러면 총 맞은 개수가 87문제가 돼서 합격이다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떨어지게 됩니다. 뭘 얘기하냐? 과목당 최소한 몇 문제 이상 맞춰야 되냐? 과목당 8문제 이상은 맞아야 됩니다. 과목당 8문제 이상 맞춰야 되고 전체 몇 프로요? 60% 이상 나와야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4개 과목 전부 다 만점 맞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유체역학에서는 몇 문제 이상 맞춰야 된다? 8문제 이상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과목 낙제를 면할 수 있고 그다음 전체 개수가 몇 문제요? 60%. 그냥 60문제 이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1차 시험이 통과됩니다. 그러면 여기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해서 4과목이 나옵니다. 즉 뭐가 빠지냐? 유체역학이 빠지네요. 이렇게 해서 나온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얘가 바로 뭐다? 산업기사입니다. 그래서 산업기사는 1차 시험에 몇 문제가 나오냐? 80문제가 나옵니다. 60%니까 몇 문제 이상? 48문제 이상을 맞춰야 합격이 되고 역시 과목당 관학은 8개 이상을 맞춰줘야 관학을 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 1차 시험에서 기사하고 산업기사하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사실 이 유체역학이라는 과목이 조금 애매하죠. 왜 그러냐면 가스에서 이 산업기사에서 한번 보자는 얘기, 이게 빠진다고 하지만 배관에 가스가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흐르는 것을 따질 때는 뭐가 필요하다? 유체역학이 나와야죠. 즉 가스는 유체역학이 어떤 면에서는 의무적입니다. 그래서 산업기사는 유체역학이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이 유체역학이 어디에 설비라든가 계측기기에 부분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기사 하신 분들 가급적이면 유체역학 일부 기초 분야는 공부를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가스를 공부하려면 어디까지? 기사 해가지고 기숙사까지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이걸 갑자기 산업기사 하신 분들도 경력이 되면 바로 기사에 도전하시고 오전 오후로씩 나눠서 시험 보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조금 도움될 겁니다. 그리고 가스는 이제 뭐가 중요시 여겨야 되냐면 다른 과목 틀에서 우리나라 자격증을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게 되면 열과 그렇죠? 그냥 쉽게 해서 물리와 화학과 전기를 알면 어지간한 자격증 다 따는데 가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뭘 많이 알아야 된다? 화학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 진도를 나가기 전에 앞서가지고 뭐부터 나갔냐면 가스의 그 화학 기초, 그 다음에 이걸 응용을 해서 아보가드로 법칙,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보이샤르 법칙까지 기본적인 것을 악보를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교재로 나갈 겁니다. 네,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가스기사 이거 공부하실 때 원소 주기율표라든가 화학기호식 이런 것 좀 많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요거부터 쫙 필기해 놓으십시오. 자, 보시고요. 족과 주기로 나눠줬는데 요걸 1족, 2족, 3족, 4족, 5족, 6족, 7족, 0족 이렇게 얘기하고 주기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이름을 정리하는데 잘 모르겠으면 밑에다가 딱 적어놓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 요 밑에 H 밑에다 수소. 그 다음에 2번 요게 헬륨. 지금 여기서 보는 것 같이 X라는 원소가 있는데 딱 보는 것 같이 좌측 하단에 뭘 적어놨다? 원자 번호를 적어놓은 거예요. 원자 번호. 그 다음에 좌측 상단에는 원자량. 그 다음 우측 상단에는 원자가. 우측 하단에는 원자수 하고 나는데 이걸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가 화학교식을 쓸 때는 통상 이 세 가지는 어떻게 한다? 생략하고 원자수만 이렇게 놓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부터 일단 외워야 되니까 다시 설명 들어갑니다. 1번은 뭐다? 수소. 2번은 헬륨. 3번은 리튬. Li. 대부분 화학교식이 이렇게 두 개가 합쳐서 하나 학교식 될 때 앞에 거는 뭐다? 대문자고 뒤에는 소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Be 하고 나왔죠? 베릴륨. 요거는 베릴륨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5번 B하고 쓴 요것은 붕소. 자, 6번은 탄소. 7번은 질소. 8번 산소. 9번 불소. 근데 앞으로 우리가 불소라는 용어보다 영어로 많이 써요. 불소는 뭐가 된다? 플루오르. 불소를 플루오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0번은 네온. 네온 사인 그러죠? 바로 네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 소금에 많이 들어있다고 우리 짜게 먹지 말자고 맨날 방송에서 나오신 분들이 얘기 많이 하죠? 바로 뭐다? 나트륨. 11번이 나트륨. 12번이 마그네슘. 13번 알루미늄. 14번이 규소. 근데 이 규소보다 얘도 영어로 많이 씁니다. 뭐라고? 14번을 실리콘하고 많이 씁니다. 실리콘. 같은 얘기입니다. 규소, 실리콘. 15번 인. 16번 황. 17번 염소. 18번 아르곤. 19번 칼륨. 20번 칼슘. 자, 해서 20까지 빨리 싹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17번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염소하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15번 하면 인, 11번 하고 나트륨 이렇게 탁탁 나와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많이 연습하셔야 돼. 자, 잠깐 보면요. 예전 학생들을 보니까 어떻게 했다. 여기서부터 첫째 자 따서 외우더라고요. 저 같은 이제 그게 더 어려운데 수, 해, 리, 배, 붕, 탄, 질산, 불레, 나마, 알, 규, 인, 황, 염, 아, 카, 칼 해가지고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16번 하면 확 나와야 되는데 잘 모르겠으니까 수, 해, 리, 배, 붕, 탄, 질, 산, 불레 하다 건드리면 에이크 해가지고 처음부터 또 다시 해야죠. 물론 그렇게 했으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걸 외우고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 이걸 외워야 되냐, 원자번호를. 일단 외워서 우리가 어디다 써먹냐. 그게 바로 나오니까 일단은 1번부터 몇 번까지? 20번까지는 기본적인 거니까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쪽은. 자, 원수기율표에 족과 주기는 조금 이따 따지도록 하고 일단은 원자 번호부터 암기하셔야 된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자, 필기 다 끝내셨으면 이제 봅니다. 여기 잠깐 보이면 이게 뭐라고요? 원자 번호 지금 했네. 그렇죠? 원자량하고 나오는데 이건 뭘 얘기했냐? 사람으로 얘기하면 바로 뭐다? 몸무게란 얘기. 사람이 얘기하면 몸무게. 그러면 사람의 몸무게는 어떻게 한다? 수시로 변하지만은 얘는 어떻게 된다? 한번 정해진 몸무게가 변하지 않더란 얘기. 그래서 이 원자량을 우리가 구해 놓으면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냐 가벼운 가스냐 이런 거 따지기가 아주 수월해집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고 원자량 구하는 법을 이제 하는데 첫 번째 홀수 번호 뭐예요? 13579 이렇게 나오는 게 홀수 번호죠. 이 홀수 번호의 원자량은 어떻게 구하냐? 번호에다가 곱하기 2 더하기 1을 해주면 바로 뭐가 된다? 홀수 번호의 원자량 값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13번 알루미늄이네요. 홀수 번호죠. 곱하기 2 더하기 1이면 얼마? 27이 나오죠. 원자량을 어디다 쓴다? 좌측 상단에다가 여기에 이렇게 써준다는 얘기죠. 27. 즉 알루미늄의 원자량 값은 27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칼륨 19번이네. 그렇죠? 곱하기 2면 38이 나오겠고 더하기 1이면 39. 홀수 번호의 원자량을 구하는 식은 번호에다 곱하기 더하기 1을 해주면 바로 홀수 번호의 원자량 값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겠죠? 그런데 예외가 없으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항상 예외가 있다는 얘기. 자, 뭐가 나오냐 하면 요게 뭐예요? 수소 1번이죠. 스타트부터 예가 나옵니다. 수소는 원자 번호가 1이니까 1 곱하기 2 더하기 1이면 3이 나오죠. 3. 그런데 물론 수소 중수소 3자리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뭘 쓴다? 1번에 1자리를 주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소의 원자량 값은 1이다 하는 거하고 두 번째 질소입니다. 7번이네. 그렇죠? 자, 7 곱하기 2 더하기 1이면 얼마? 15인데 얼마로 쓰냐? 질소는 14로 씁니다. 요 두 개가 예외로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홀수 번호 원자량 값이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요 시기에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짝수 번호입니다. 짝수 번호는 홀수 번호보다 더 쉬워요. 번호 곱하기 2 몇 배만 해주면 된다? 2배만 해주면 바로 원자량이 나온다는 얘기. 자,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탄소 6번이네. 그렇죠? 짝수 번호니까 2배 얼마? 12. 여기 황 16번이네요. 2배면 얼마? 32. 칼슘 2배면 얼마? 40. 이렇게 들어가더라니. 즉 짝수 번호는 번호에다 몇 배만 해주면 된다. 2배만 해줘버리면 바로 뭐가 된다? 2배만 해주면 바로 원자량이 되더란 얘기. 역시 얘도 예외가 없으면 재미가 없죠. 그죠? 얘도 예외가 2개가 나옵니다. 바로 뭐냐? 베릴륨 4번이죠. 2배니까 얼마? 8. 그런데 얘는 얼마가 된다? 9가 됩니다. 외우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 게 뭐가 나오냐? 아르곤입니다. 원자량 얼마? 원자번호 18번. 2배면 36이 돼야 되는데 얘도 어떻게 된다? 40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되는 대목이. 그래서 응용해서 대입을 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나머지는 여기에 다 맞아 들어가니까 어디? 1번 수소부터 시작해서 20번 뭐예요? 칼슘까지. 원자량은 어디다 적는다고요? 원소 엑스라 원소 있으면 어디? 좌측 상단에 적었죠. 그러니까 1번부터 시작해서 20번 칼슘까지 원자량 값 빨리 여기다 위에다가 쭉 한번 정리해 보세요. 얼마 나오나? 그렇잖아. 맞춰봐야죠. 예외 조심하셔야 되고 수소 1번 헬륨은 짝수 보니까 2배 4가 되겠고